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기에서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왜 중요한 지역이며 내년 1월 1일 0시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전 가능한 신도시는 어디인지, 다른 산업단지는 어디에 계획되어 있으며 용인 SK 하이닉스 주차장 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 주변 지역을 비롯해 반값 또는 3분의 1 값에 나온 부동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2000년 중반 이후 소득의 증가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여 펜션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양평, 청평, 가평 등 전국적으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이 확대되어 우후죽순 생겨났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매물이 나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주변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지식산업센터, 원룸, 상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공실률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지난달 21일 기준 처음으로 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9,521세대가 있는데 이 물량 중 2,847세대 약 30% 정도가 평택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평택보다 서울과 더 가까이 있는 과천시, 광명시, 우왕시, 하남시 등에는 미분양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처럼 입지와 수요에 따라 분양이 완판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는 미분양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소비자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에서의 효용성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서울과 수도권 쪽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경우를 더 자세히 보면 평택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삼성은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구는 2020년 53만 명에서 2024년 현재 60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어 보입니다. 위 화면 영상을 보시면 평택 고독 신도시 405만 평과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지제 세교지구, 그리고 기개발지인 소사벌지구, 거기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택지를 합하면 평택시 개발지는 최소 1100만 평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600만 평인 분당 신도시 인구가 약 47만 명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평택시는 최소 8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인구는 그 계획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미분양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에서의 가치 상승은 얼만큼 인구가 유입되는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경기를 부양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SOC 사업,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기간 산업에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지역에 돈이 풀면서 시장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OC 사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현재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시면 용인 특례시는 내년 3월 시작되는 초인구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 라인 건축 공사 때 용인의 지역 자원 활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SK 측은 이와 관련해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시공사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약 2년간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되는 공사 참여자는 연 인원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자재와 인력, 장비 조달에 지역 업체가 활용되면 용인의 지역 경제에는 큰 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식사비, 숙박비 등을 지출할 것이므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 보도자료에서 보듯 용인 SK 주변 지역에 돈이 풀리면 결국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 화면에서 보시듯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 안성 구간은 지난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95%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월 27일 긴급 입찰 용역 공고를 통해 12월 30일 월요일을 D-Day로 잡고 개통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식 개통은 2025년 새해 1월 1일 0시를 시작으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약 12%, 중부고속도로 약 20% 정도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제2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도 분산시킬 전망입니다. 세부 노선은 경기도 구리시 북쪽에서 기존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이어지고 남쪽으로 안성을 지나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경기도 구리와 서울 강동, 경기도 하남, 광주와 용인, 안성과 충남 천안을 거쳐 세종까지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통되는 구리 안성 구간은 경기도 구리시 부평동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강령까지 총 길이 72.2km 노선이며 구리 안성 구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화남과 광주, 용인, 안성의 교통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강동구 고덕에서 용인 차인구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 총 거리는 47km인데요.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약 30분 안에 SK 하이닉스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 어느 곳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간대에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인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 예정되어 있으며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 화면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의 한남 정맥을 기준으로 좌측은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우측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개발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생겨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상근 인구 약 3만 5천여 명 유입이 계획됨으로 인해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던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있어 개발할 수 있는 가용개발 부지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서울 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에서 SK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지방도 318호선 도로와 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남용인 IC 개통이 2025년 12월로 잡혀있다 보니 SK 하이닉스로 진입하는 서측 정문은 팹 공사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이란 17번 국도에서 보계 원산로를 거쳐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로에서 북측문을 이용한다는 것과 이안 17번 국도에서 두창로 길을 이용하여 동문을 이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펩 공사 시 북측문과 동문을 중심으로 1만 5천여 명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이와 연계하여 SK 하이닉스 측에서 주차장 부지를 어디로 잡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 토지인데요. 환경영향평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클릭하시면 원문 정보 클릭, 본안 클릭, 2번 사업의 개요를 클릭하시면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해 사업지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1248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원활한 공사를 하고자 공사 현장 인근에 건설 자재 야적장 허가를 득하여 공사 현장 내 신속한 건설 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함. 또한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만료 후에 표고를 20cm 이상 제거 후 양질의 토지를 선택, 복토하여 현재의 농지로 원상 복구할 계획임. 그럼 계속해서 2023년 4월 SK 하이닉스 공통 가설 추진 계획 보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부사항 1번 절대농지의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용인시청 및 처인구청 협의 결과 주 목적 사업, 사업 허가 명확한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건부 가능 의견 확인. 조건사항 3만 제곱미터 미만 단위로 분할 허가 신청 조건 플러스 임대 계획부지 구체화하여 사전 재협의 요망 의견 접수. 기존은 절대 불가였음. 다시 말해 위 야적장 부지를 하이닉스 부대시설로 임시 3년, 5년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을 용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이 주차장 부지를 3m 높이로 복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 주변으로 계속해서 야적장 부지가 생기며 사용되고 있는데요. 추후 이 야적장 지역 또한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 주차장 부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걸까요? 위 독성리 1226 답 지역을 보시면 2021년 10월 6일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개발로 인하여 위 농림지역을 2022년 1월 10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차장 부지 주변으로 8m 이상의 도로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 도로로 인하여 약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짜투리가 된 토지가 생긴다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토지가 변경되면 농업인의 경우 농업보호구역에서 300평 미만의 주택, 소매점, 사무소를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 그림에서 보듯 이 주변 지역을 기점으로 우측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좌측 아래쪽은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 농지다 보니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로 인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5년 평택 미군기지 개발로 인하여 평택시 횡성읍 송아리 457-3번지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의 답이었지만 2016년 12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편입 생산녹지로 변경되었는데요. 현재는 평택 송화 2주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 개발로 인하여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진 농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적으로 편입 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아래쪽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는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 총 7개의 산업단지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데요. 원산 1 산업단지에는 도쿄 일렉트론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원산 2 산업단지 또한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협력 일반 산업단지 하나솔루션 위 지역 또한 용인도시공사와 하나컨소시엄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26년 하반기까지 산업단지 승인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업단지와 SK 하이닉스 연결을 위해 2024년 3월 원산면 야리선 용도 307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09 주문설명회를 추진했는데요. 위 지도에서 보듯 SK 하이닉스 상업시설에서 하나솔루션 부지로 연결되며 추후 야리선 209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리선 209 노선을 통해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와 연결되며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릉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HL 지노믹스 부지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 후보지 지역이라 표시한 지역은 기존 용인시에서 추진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부지였지만 검토에서 탈락되었으며 이 주변 지역 일대에 용인 스마트 일반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7개의 산업단지 주변으로 추후 산업단지 물량 확보 시 23개가 더 계획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리가 개발된다, 목신리가 개발된다 또는 SK 하이닉스 남쪽에서 안성으로 연결되는 57번 도로와 안성 325번 도로가 앞으로 엄청 좋아진다 등등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 남쪽 중릉리 목신리 57번 도로와 붙은 토지 시세는 대략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보다는 용인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위 사진은 용인 2040 도시공간구조 계획의 내용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용인 구시가지에서 이동 남사를 거쳐 안성으로 연결 계획은 있지만 원산 SK에서 안성으로 연결하는 구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용인 반도체 벨트 도로망 구축 계획안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원산에서 안성으로 도로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며 도로 계획 또한 땅에이가 알고 있는 내용 중 기존 도로 확장이 아닌 신설 도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해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SK 하이닉스 성장 관리 권역에서의 개발지는 위 그림에서 보듯 SK 하이닉스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주택 부지, 그리고 고당 신도시 24만 평이 유일한 지역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에 대한 힌트 또한 SK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위 야적장 부지에 있다 보여집니다. 이 야적장 부지는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환경예전평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가재원리 배감을 클릭하시고요. 원문 정보 클릭, 본안 클릭, 사업의 개요를 클릭하시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독성리 야적장 부지와 같이 현재 야적장 부지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 야적장 부지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주차장 부지와 단기 근로자 수수로 변경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지 주변으로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L2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난 9월 용인 이상일 시장과 기자 간담회 영상을 보시면 왜 이 지역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평택에서 이 부발까지 가는 이게 4차 철도망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평택에서 원산 거쳐서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산까지만 뚫어놓으면 이 평택 부발 라인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용인 처인구 교통이 지하철 끝내주지. 예. 모현에서 말이죠. 동탄역 가고 싶다. 그건 경강선 타고 와가지고 이동해서 갈아타는 역으로 동탄 가야 돼요. 그리고 이천 사람들 부발 쪽은 이천에 SK가 있으니까 이거 타고 원산 SK 가면 돼요. 네. 위 영상에서 보시듯 이제는 SK역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SK역의 위치는 국토부 자료 위 화면의 위치이며 이 SK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구역과 임야 전답을 포함한 약 30만 평이 역세권 개발에 의해 진행할지 아닌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 이 지역의 토지를 종상향 또는 도시적으로 편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개발할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는 분명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땅에이가 알고 있는 내용 중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인공원에서 원사 사업리로 땅웨이 연구소가 이전하다 보니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토지 투자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